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는 것이 결혼이라고 합니다. 예전엔 힘들더라도 결혼은 해야 한다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지만 근래에는 힘들고 괴롭다면 뭐하러 하느냐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저희 채널은 금융지식과 경제 및 돈 관련 주제를 다루는 채널인 만큼 결혼을 순수하게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결혼을 하면 경제적으로 혼자일 때보다 이득일까요? 손해일까요? 비즈니스 측면으로 보았을 때 결혼은 애초에 남녀 두 사람 모두 같이 있을 때 이득이 된다는 판단이 서로 생겼을 때 이루어지는 계약과 같습니다. 비즈니스 협업 관계로 존재했던 두 업체가 합쳐서 기업이 탄생하고 분업과 규모의 경제를 통해 비용을 줄이며 효율을 늘리는 것과 비슷한데요. 자취를 하며 살아온 두 남녀가 결혼하게 되면 두 사람이 모아놓은 돈과 자취했던 원룸의 보증금을 합쳐서 더 넓은 집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며 혼자 살아도 반드시 해야 할 요리 및 청소를 둘이서 분업하여 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두 명이서 각각 지불했던 월세는 같이 살기 시작한 뒤로 집값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이며 두 명이서 돈을 버니 수입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수입으로 한 명은 대출원금 플러스 이자를 내고 한 명은 생활비를 부담하며 각각 역할 분담을 하면서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미혼 남자는 보통 밖에서 술 마시고 게임하고 노는 데에 상당한 돈을 쓰고 미혼 여자는 옷 사고 구두 사고 화장품 사고 친구들과의 만남에도 상당한 돈을 쓰며 돈을 모으기가 힘들죠. 그러나 결혼을 하게 되면 연애를 하거나 혼자 방황하며 길거리에 버리는 돈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것 또한 장점입니다. 여기까지 보았을 때 결혼은 경제적 측면으로 나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그건 바로 둘의 경제 가치관이 비슷해야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금융지식은 혼자 공부할 수 있지만 서로의 경제 가치관을 맞추기는 정말 힘듭니다. 나랑 잘 통하는 사람이면 된다 라는 식의 막연한 태도로 결혼을 한다면 선택했던 배우자는 자산이 아니라 평생 부채로 따라다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 월급이 300만 원이고 현재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는 배우자가 직업이 없다면 상대방과의 결혼이 경제적인 부담을 초래할 수 있죠. 그러나 현재의 수입이 적더라도 경제 가치관과 금융지식 수준이 비슷한 이성을 만났다면 이는 매우 좋은 신호입니다. 지금 보이는 그림은 남녀가 원하는 상대를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터넷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의 경제학자 게리 베커는 결혼을 경제학 이론으로 분석하며 여러 가지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남성과 여성이 좋은 배우자를 찾으려고 서로 경쟁하기에 이는 비즈니스와 똑같은 수요와 공급의 시장 논리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할 때 드는 비용 대비 결혼 후 두 명이 경제 공동체가 되며 창출하는 순이익이 독신으로 있는 남녀에 비해 더 크고 주로 가구소득, 교육, 그리고 외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고임금자가 저임금자에 비해 평균적으로 더 일찍 결혼을 하며 남성의 임금이 여성에 비해 높은 국가나 지역일수록 결혼하는 비율이 더 높다고 합니다. 실제로 남성은 여성의 경제력이 결혼을 결정하는데 큰 고려사항은 아니고 오히려 여성의 경제력이나 사회적 위치가 높으면 그에 따른 부담을 상당히 느껴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여성은 결혼을 결정하는 데 있어 남성의 경제력이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결혼은 경제적으로 편익을 안겨줍니다. 가장 큰 편익은 앞서 말했듯이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의 효율성입니다. 결혼한 부부들은 집, 자동차, 보험 등에서 상당한 혜택을 보게 되고 부부간의 소득차가 클 경우에는 오히려 세율 혜택을 보게 됩니다. 2020년 미국 연준 세인트루이스 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 만 25세에서 34세 사이의 기혼자와 싱글 사이의 재정적 격차가 심각한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결혼한 커플들의 자산은 싱글들보다 평균 3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결혼은 갈수록 특권이 되고 있다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도 결혼에 너무 많은 혜택이 주어지며 이것이 결혼 커플들과 싱글들 간의 경제적 격차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구 감소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에서 이러한 강력한 혜택들은 앞으로도 더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선 20대가 결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미 결혼한 사람들의 혜택만 계속 늘어나니 20대가 결혼을 하기 위한 진입장벽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출산과 양육이라는 노동과 자본의 비용에 부담을 느껴 자녀에 대한 기쁨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자본가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사회주의와 똑같은 임금 시스템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금융지식과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만 있다면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갖는 것은 경제적으로 대단한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높은 금융지식은 자녀를 갖는 것이 금전적인 압박이 아니라 자녀를 가짐으로써 생기는 경제적 이점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누구나 인생에는 등락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를 택할 때 경제관념, 잠재성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상태만으로 결정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현재에 보여주는 모습,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 최고점일지도 모르는 상태의 배우자를 택하려고 합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주식시장을 예로 들면 최고점인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죠. 고점에서 물려본 경험이 있으신 저 같은 분들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상대방의 잠재성을 확인하고 경제적인 가치관이 맞는 상대를 만나게 된다면 현재 재정 상태가 부족하더라도 저점 매수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